예, 안녕하십니까. 공포의 7월이 또 끝났고요. 또 희망을 보는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8월이 문제인데요. 8월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가 그러지 못함에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8월 달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요. 이게 이제 소강 상태냐 아니냐 이것도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지만은 오늘은 좀 한국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보시면은 월봉상으로는 뭐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의미는 양봉이 나왔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선까지는 안 나왔고요. 코스닥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약간 중심선 가까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계형 비스무리한 모습이 나왔지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신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용, 그 다음에 공매도 이런 건 아니고 8월 달에 이제 지금 7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점, 아직 시장에 돈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고 있다는 점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좀 제가 기대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환율이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1,500원 이상 간다. 너네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가 딱 이때였습니다. 딱 7월 15일 요때쯤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주 심택도 실적 발표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뭐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 하나, 그리고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번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내년인데 일단은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장이 반영을 해줄 건지 그거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과대 낙폭이 되었고 그리고 실적 대비 멀티플이 상당히 싼 종목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지금 싼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을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이런 것이 지금 네 가지가 가장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시장에 돈이 없고 뭐 약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양봉이 내 다음 달에 8월 달에 올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게요. 일단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고 시장에 돈이 없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적과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고환율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역대 최대를 경신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7월 달에 반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8월 달을 기다려야 되냐, 또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 그 반등의 시점으로 또 한 번의 하락을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상 그 데이터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거의 50대 90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점에서 실적 발표가 났을 때,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 났을 때 충분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들어와 주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주가가 실적 발표가 나면서 그 실적 발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장이 8월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마냥 낙관적으로 지금이 저점이라고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이라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정말로 50대 50이고 떨어질 확률도 50, 올라갈 확률도 50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과거부터 언급을 했고 악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선반영이 이미 돼가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될 이유는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올라가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떤 그 통계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소수의 의견이 상방을 또 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8월 달에 봐야겠지만 정말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외국인들의 유입, 실적 발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장에 올라도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안 좋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면서 소통을 하지만은 지금 벌써 이제 낙폭과대된 종목들도 잠깐 보면 뭐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뭐 OCI,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 관련주들, 뭐 네이버, 2차전지 등등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또 봤을 때는 시장은 그래도 본인의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8월 달에 물론 성투하고 다 박수치고 좋아했으면 좋겠지만은 좀 더 냉정하게 지금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7월달에 힘들었지만은 또 희망을 보았습니다. 8월달에도 우리가 급등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다 올리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식 투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